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431쪽이죠. 제5절 사용 승인입니다. 자, 먼저요. 그 제일 위에 있는 표를 보시죠. 제일 위에 표에 제일 윗줄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전체 검사와 부분 검사가 있습니다.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만 부분 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부분 검사가 없고, 그다음에요. 개발법 시범단지만 먼저 입주하잖아요. 부분 검사 되고, 정비사업 미아 재개발 북한산 자락 3분의 2입니다. 부분 다 끊어 입주한 거죠. 부분 검사 되고요. 건축법 부분 검사 되고, 주택법도 부분 검사 됩니다. 그런데 그 표가 이제 그 결론이고요.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별로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한 내용이고, 그다음에요. 여기는 신청 들어오면 7일 내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7일 내 검사에 들어가고,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7일 내 교부한다. 그건 이제 시행 규칙이 있는 내용이라 나온 적은 없고요. 부분 검사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서울 잠실 롯데 2를 들 수가 있죠. 123층 중에 7층까지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부분 검사이죠. 나머지 공사 끝내라고요. 얼마 안에 끝내라고요? 2년 안에 끝내라. 근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면 좀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결론이에요. 보시죠. 1-1번, 동그라미 1번. 건축주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으면 7일 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간이 몇 달 걸릴지는 알 수가 없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 허가 때 원스톱 서비스, 사용 승인 때 원스톱 서비스 같이 적용되겠죠. 1-2번 부분 검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한다. 동그라미 2번. 다수줄 생략하고요. 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점. 임시 사용 승인 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공사 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건축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런저런 행정청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현황 등을 국토부 장관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그것들 다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산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처리된 자료를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무슨 논문을 쓴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돈도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특특시군구는 둘째 줄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관청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관청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일로 방문했습니까? 방문한 사람들의 70%가 다 건축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다고요. 그렇게 건축에 대한 민원 물어보거나 가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아예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둔다. 동그라미 3번. 특특시군구는 셋째 줄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 433쪽 제일 위에 건축지도원 업무는 1번 끝에 확인 지도 및 단속, 2번 둘째 줄 끝에 확인 지도 및 단속, 3번 끝에 단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건축지도원이 직접 철거하는 건 아니죠. 철거는 별도의 과정을 통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특특시군구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대재 현황, 구조대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동그라미 5번. 특특시군구는 건축물 대장 기능이 변경되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1번. 지번 행정구역 면치의 변경이 됐다고요. 그걸 개인한테 변경 등기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관청에서 등기 촉탁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2번에 셋째 줄 괄호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건 아예 등기법에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3번요. 사용 승인 이후 유지관리가 있고요. 3-1번 정기점검, 수시점검.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점 소유자 관리자가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434쪽에 동그라미 3번
다음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뭐 1번 다중이용 건축물, 2번 집합건축물로 어찌고저찌고, 3번 다중이용,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사유를 다 외울 일은 아니겠죠. 동그라미 5번 정기점검 대상,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화재, 침수,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셋째 줄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0년이 지나서 2년마다 한 번, 수시점검은 필요한 때 한다고요. 뭐 3-2번 소규모 주택 유지관리 지원은 그 주택법에 관리 주체가 서야 되는,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주택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지원책들을 펴자고요. 그런 얘기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합니다. 다음 쪽에요. 435쪽에 3-3번 그러니까 철거와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특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철거는 내가 뜻을 갖고 철거를 하죠.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7 며칠 전에요? 7일 전까지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됐으면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 큰 비가 와서 우리 집이 떠내려갔네요.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 없어졌네? 신고하러 가야지.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일단 그 자리 퍼즐로 앉아서 신발로 땅을 내리치면서 아이고부터 하고요. 아이고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 내 신고한다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436쪽에 이제 특별하게 정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차를 보시면 1번의 특별 건축구역은 디자인 자유구역 이런 뜻이고, 2번 특별 가로구역 길가루에서요. 딱 카페거리, 멋진 이쁜 카페거리를 만들자는 거고, 3번 건축 협정이 있습니다. 굵은 1번 그러니까 디자인 자유구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그러니까 439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특별건축구역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그림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한 그림이다, 비슷한 아파트다 떠올릴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동과 동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애기들 이동 저동 다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러면 또 할머니 이놈들아 그러니까 복도에서 그렇게 뛰지 마, 시끄러 나가서 놀아 그러기도 하시겠죠. 아무튼 서로가 공동체 생활이 훨씬 더 그러니까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림자 면적까지를 다 건축 면적으로 잡으면은 뭐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게 할 겁니다. 혜택을 주겠죠. 두 번째 아래 그림은 그냥 산이 쭉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아파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사과박스만 지어왔잖아요. 멋지게 지어보자라고 하는 게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저 보시죠. 그러니까 436쪽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1번 특별 건축구역을 국토부에서는 아예 디자인 자유구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6쪽이죠. 그러니까 1-1번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이란 그러니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지도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셋째 줄 아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풀어주겠다고요. 완화하거나 또는 한 동에 아니라 여러 동 합쳐서 하나를 할 수 있게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자는 그러니까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무튼 뭔가 새로 개발하는 곳에 더 멋지게 지어보자 하겠죠. 그 세부적인 조항들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437쪽이요. 아래 1-3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발 땅이 아니라 보전 땅이라고요.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땅에다가 여기다 멋지게 크게 지어보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뜻이면 됐고요. 보전 용도요. 그러니까 1번 끝에 개발지향구역, 개발하지 말라고요. 2번 자연공원, 공원이라고요. 콘크리트 들어가지 못하죠. 3번 접도구역, 길 옆에 일정 거리 건물 못 짓게 돼 있습니다. 4번 보전하자고요. 보전산지. 5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고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438쪽이요. 그러니까 1-4번에 동그라미 1번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작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용적률 없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켜야 된다. 이게 멋지게 지어보자는 거지 건축주 떼돈 벌으라는 제도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적률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작은 2번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439쪽 윗그림을 보면 동과 동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통로, 그 그림자까지를 다 건축 면적에 넣으면 아파트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못 짓게 되니까 건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요. 438쪽에 1-4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일부 규정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다음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미술작품, 2번 부설주차장, 3번 공원 등이 있습니다. 뭐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요. 뭐 건물 앞에 무슨 쇠파이프 3개 용접해놨어요. 뭐래? 미술작품이래요. 돌덩이 2개 쌓아놨어요. 미술작품이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블럭 전체에 멋진 거 하나 올리자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번 부설주차장. 건물 하나하나마다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마다 드르륵 내 차 긁히는 건 둘째치고 그 긁어져 있는 거 보면은 막 그러니까 닭살이 도들지어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내려가는 그 조그만 주차장 하지 말고 어느 한 블럭에 건물 6동 올릴 거면 지하 전체를 주차장 하나로 크게 하자고요. 훨씬 개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공원 찌끔찌끔하게 하지 말고 크게 만들자 등이 있습니다. 1-5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지정 변경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때 이것저것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같이 붙여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용도지역까지 바꾸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439쪽 그림까지 보셨고요. 이제 440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특별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길이죠. 가로.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이쁘게 해보자는 거니까 길가 옆으로 쪼르륵 이쁜 카페거리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2-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사람은 초점 아니집니다만 그러니까 완전 딱 대비되니까 신경 써보시자고요. 지금 앞에 있었던 특별 건축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지금 여기에 있는 2-1번 특별 가로구역은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특특시군구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이 법, 다른 법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다음 도로에 접한 대지에 일정한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건물 짓지 마라, 나무를 심자 등이 아니라 첫째 줄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건물을 이쁘게 짓거나 또 아니면 길거리 쪽을 이쁘게 해서 외국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보면은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한 번씩 비가 내리거나 아주 뜨거운 날이어도 비 안 맞고 쭉 길거리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회랑이라고 해서 1층으로 쫙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뭘 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붕 같은 걸 이제 뻗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 예가 될 거고요. 건축을 통해서 뭔가를 이쁘게 해보자는 겁니다. 셋째 줄, 이쁘게 하자는 미관지구에서요. 길가 옆 땅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1번,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대한 접한 도로. 2번,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의 도로, 그 주변들이요. 3번, 보행자 전용 도로. 그러니까 4번, 문화지구 안의 도로. 그런 옆 주변들을 이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리모델링 활성화죠. 만약에 정비사업이면 그 동네를 싹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거니까 그때 새로 건물을 올릴 때 어떻게 알아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있는 건데 조금 하면서 이쁘게 좀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면 둘째 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가로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 기준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가로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주정한다. 거기는 아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지만 절차는 비슷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요. 441쪽이요. 3번 그러니까 건축협정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이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건축협정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4개의 필지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건물을 그러니까 그렇게 고만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대지경계에서 그러니까 뭐 반 미터 이상 띄어야 된다. 0.5m 이상 띄어야 되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서도 0.5 띄어야 되니까 둘 사이에 1m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뻐요. 그 기억나시나요? 상가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빈 틈이요. 시래기 몇 개 있고 차 안에 쓰레기들 막 엄청 쌓여 있고 사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아주 그냥 흉측한 그러니까 누구만 쓰고 있고요. 도둑고양이만 쓰고 있지 사람들 쓰지 않는 그런 흉한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땅마다 따라서 각 동마다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건물 짓는데 지하층 내기가 쉽지 않겠죠. 각 동마다 주차면 한 면 이상들은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 오른쪽이요. 건축협정을 체결하자고요. 그래서 4개의 땅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4동을 한 덩어리로 본다고요. 땅도 한 덩어리로, 건물도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건축물이 2m 접도하면 되고 도로에 접하면 되고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전체 덩어리 중에 어느 한 곳에만 접해도 된다고요. 다 도망갈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전체 한 동에 그 4동 전체 한 덩어리에 큰 주차장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층 지을 수가 있고 또 큰 주차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3-1번 입법 취지 그러니까 도시건축물의 정비를 토지 소유자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일단 넷째 줄 대지 분할이나 높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정한다. 모든 것을 다 관청해서 규제 도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도와주겠다고요. 도와주려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일정한 그러니까 요인을 그러니까 인센티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2번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건축협정의 목적이죠. 뭐 달라고 건축협정을 체결하냐고요.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요. 그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둘 이상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맞벽이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50cm 이내의 벽이 맞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합벽도 있는데요. 그 이제 하나의 벽이 이 공간 저 공간 둘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같이 한 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을 한 덩어리로 보고 적용하고요. 건물도 한 덩어리로 보고 적용한다. 1번 대지의 조경, 그러니까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2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엄청 큰 혜택인 거죠. 4번 지하층, 5번 건폐율 용적률, 6번 부설주차장 등등이 있습니다. 3-3번 동그라미 1-1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다음 지역 구역에서 그러니까 건축, 대수원,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요. 그러니까 민법 성격이죠. 같이 모여서 계약을 정하는 거니까 전원 합의로 시작하는 겁니다. 1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정해졌으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또 내가 제안하면 되죠. 기지개 제안할 수 있잖아요. 제안해서 통과되고 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싹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 지원하는 게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곳을 알뜰하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써보자. 3번 도시재정비 촉진법의 존치지역. 싹 철거가 아니라 놔두기로 한 곳이니까 이렇게 같이 해보자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위 각호의 지역 구역에서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사 1인을 협정 체결자로 본다. 필지 단위로 매매되므로 여러 필지에 대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 그 옛날 영화 선생 김봉두 아시나요? 그러니까 차수원 씨가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강원도에 갔는데 혼자 이제 하숙하는데 심심하잖아요. 밤에. 그래서 이제 혼자 화투를 칩니다. 근데 혼자 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치고, 그다음에 제가 이쪽 자리 가서 또 치고, 그다음에 건너가서 치고, 다시 와서 치고, 혼잣말 하면서 1인 3역을 하면서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다시 앞쪽 그림을 보시면 441쪽에 이 그림의 오른쪽
건축협정이 체결된 곳을 보자고요. 1, 2, 3, 4 땅이 있는데 A가 갖고 있어도 A가 1번 땅, A가 2번 땅 나중에 다른 사람이 B에게 팔 수 있죠. 3번 땅 팔 수 있고요. 협정이 체결된 곳은 협정이 안 된 것보다 땅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고 마음에 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혼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442쪽 제일 아래를 보셨습니다. 443쪽이요. 3-4번 건축협정. 동그라미 1번 협정 체결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협정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작은 1번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이나 2번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 등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협정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이 명시해야 된다. 4번 협정의 내용은 당연한 얘기고요. 7번 유효기간, 8번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사항까지가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4번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3-5번 건축협정의 인가. 지금 민법이 아니라 공법이죠. 민사상의 계약 체결한 거는 민사상의 계약이고 공법이 되려면 공법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1번 협정서를 작성해서 특특 시공구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즉 건축 허가권자와 사람은 같은 거죠. 점 인가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인가했으면 공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사러 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관리자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요. 동그라미 6번 아까 시작할 때는 전원의 동의였어요. 근데 이제 마치자고요. 끝내자고요. 쫑 내자고요. 그러려면 폐지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도 협정 인가를 받았으니까 폐지할 때도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6번 셋째 줄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은 지나야 되죠. 아까 보셨던 그 두 장 앞에 있는 그 그림이요. 441쪽에 그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가니까 어수선하잖아요.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협정 체결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바로 큰 혜택만 보고 바로 협정 파기하고 다 따로따로 팔아먹고 그런 나쁜 짓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444쪽에 3-5 동그라미 6번의 셋째 줄점이요. 착공까지 착공신고를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 생략하고요. 3-6번 효력 및 승계. 나중에 땅 산 사람이 들어와서 난 그거 모르는데 나는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안 되죠.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걸 알고 샀어야 되는 거죠. 승계한다는 겁니다. 3-7번 개인들이 땅 주인들이 도면을 작성하려니까 쉽지 않겠죠. 그거 관청에서 도와주기까지 하겠다고요. 동그라미 1번 계획도 수립하고 동그라미 2번 도로 개설, 정비 등 개선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3-81과 381 다음 쪽에 있는 382는 아주 먼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한 이유는 여기 안에 맛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가진 마시죠. 그냥 맛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요. 3-8-2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의 작은 1번 그 점 맛벽이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벽을 말한다. 맛벽의 한 형태로 앞벽이 있는데 이런 거리가 0cm 즉 뭐냐면 벽 하나를 놓고 A동, B동 이 벽 하나로 붙어 있는 거라고요. 앞벽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들은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건축에 이제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첫 번째 1장 건축법 적용, 대상물, 대상 행위, 그다음에 지역. 2장 건축 허가권, 3장 건축 절차, 그다음에 4장 특별 건축구역 등 특별히 정하는 구역 등까지를 보셨죠. 보통 이제 이 앞부분들을 총론이라고 하고 건축이 뭐다, 허가받아야 된다 등등 이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448쪽에 5장 강문부터는요. 한 건의 건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얘기합니다. 땅바닥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죠. 어느 정도 뚱땡이로, 어느 정도 높이로, 불났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그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 많고 차라리 이제 이쪽 부분이 더 편하고 재밌습니다. 우리 실제 상황하고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5장은 그냥 그림을 다 그려보실 수가 있고 생소한 개념 한두 가지만 빼고 나면
그러니까 그 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 세부적인 약속 한두 가지만 쫓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보시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448조 위에 있는 목차를 보시면 1절 대지, 건축물이 땅 위에 올라서는 거죠. 2절 그러니까 도로와 건축선인데 작은 1번 피난 목적, 작은 2번 피난 목적, 건축법 도로는 도망가자는 겁니다. 작은 3번, 제3절 면적 등의 산정, 작은 1번 건폐율 용적률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 걸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제1절 대지, 건물이 올라서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1번 1필지 1대지의 원칙. 그러니까 내용형, 그러니까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필지는 건축법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지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필지는 공간정보법에서 알고 계시는 건데요. 대지가 뭐냐고요? 대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찾아내야죠. 해설, 대지의 범위를 정해야 건폐율 용적률 건축을 위한 건축법령, 그러니까 법령 적용 범위의 기준이 된다. 대지란 한 건의 건축 허가를 받아 한 세트, 건물 짓는데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없죠. 한 동 이상 한 세트 건축을 하려는 대상 토지를 말한다. 점 대지를 정할 때에는 한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정해야 된다. 1필지 1대지의 원칙. 이는 필지 단위로 매매됨을 고려해서 건축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는 겁니다. 좋으시죠? 그러니까 갑이 4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2, 3, 4. 근데 갑이 그러니까 4동을 한 세트로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A, B, C, D 4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허가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갑이 4개를 갖고 있지만 끝내 영원하리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각각 건물들이 한 세트로 올라가 있는데 집, 축사, 화장실, 창고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 땅 3번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3번 땅에 뭐만 덩그러니 있다고요? 화장실만 덩그러니 있다고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1번 땅만 사는 사람이 있는데 1번 땅을 사는데 화장실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다고요. 밤 12시에 배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허가가 안 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을 같은 경우요. 그 옆에 있는 을이죠. 4필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4동을 한 세트로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필지에다 다 집어 넣으라고요. 그랬어야 나중에 이 땅을 산 사람이 문제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영,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4동 한 세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까이 지면 답답하다고요. 꼭 멀리 뛰어서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죠. 뭐 하면 되고요? 하필하면 되죠. 하필하면 한 필지가 됐잖아요. 한 필지에다가 뭐 아무튼 붙여서 짓든 띄어서 짓든 한 필지에다가 한 세트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한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니까 필지에다가 한 세트를 집어넣으라고요. 값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 그런데 1-10은 예외. 그러니까 다음 경우는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취지를 생각하시죠. 취지만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한 것 같이 4개의 필지가 있다고 보죠. 그냥 더 띄우세요. 그러니까 6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대지로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잡을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일부, 2개의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큼 그 일부만을 그러니까 대지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표의 둘째 줄 보시죠. 도시군계획 시설 집어넣는데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니죠. 도시군계획 시설 집어넣는데 개인 필지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은 2필지지만 나중에 한 필지로 해 오겠다고요. 문제 없죠. 얘는 지금 2필지지만 그러니까 필지에 각각 일부자리지만 나중에 5-2 별도로 해 오겠다고요. 한 필지가 되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본 취지는 아시면 됐고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뭐 3가지, 4가지 여기에 걸리는 3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많이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450쪽에 굵은 2번 대지의 안전. 땅에다가 건물을 올리는데 땅이 그러니까 버글버글하고 땅이 뭐 물렁물렁하고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건물이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땅이 탄탄해야 된다고요. 탄탄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보다 낮으면 비 왔을 때 빗물이 다 들이칠 거잖아요. 안 된다. 근데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물이 쭉 빠져나가거나 방수 필요가 없으면 물 저벅거려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습한 토지, 물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성토, 집안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의도 보시죠. 여의도는 뭐예요? 그냥 모래톱이잖아요. 그냥 모래가 쌓여서 요만큼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63 빌딩을 지은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모래 위에다가 63 빌딩 지어요?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되게요. 모래에다 지어놓으면 기우뚱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파일롯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롯이라고 하면 그냥 전봇대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걸 싣고 갔는데 끝이 뾰족하게 돼 있고 그 끝부분은 또 검게 무슨 이제 특수 처리가 된 그런 이제 콘크리트 긴 기둥이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큰 이제 실린더 통이 있고 거기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전봇대 같은 파일롯을 놓고 꿍꽝 박습니다. 그 자리에다 또 꿍꽝 박아요. 또 그 자리에다 또 꿍꽝 박습니다. 그러면 이게 쪼르륵 한 줄로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게 이렇게 쪼르륵 한 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자리에다가 15m짜리 파일럿을 60개씩 박았어요. 그러면 60개씩 박았다는 건 이게 한 줄로 내려간 게 아니라 다 그냥 아래 전체가 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 거죠. 그걸 몇 미터 간격으로 받고 해서 그냥 전체로 콘크리트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집안 성토, 집안 계량에 포함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대지는 빗물 오수 배출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필요한 비싼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비 왔을 때 저벅저벅 잠겨 있으면 안 되죠. 물 내보내야죠. 동그라미 4번. 손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와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와도 되고 그것이 아닌 시설은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뭐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에서도 보신 겁니다.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다 건물을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해서 여기 땅을 깎아서 반듯하게 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 조치 안 들으면 흙 무너져서 가라앉고 넘어지게 되죠. 여기다 축대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축대가 옹벽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축대보다 더 넓은 개념이 옹벽이고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 땅에 가해지는 압력이 위에서 내려 누르는 압력도 있죠. 내려 누르는 압력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옆으로 밀리는 압력도 있습니다. 이 수평 압력을 버티기 위한 구조물들이 옹벽이고 그 옹벽 중에 축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얘는 아무튼 잘 버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무너지지 않게 지지 않은 시설. 얘를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요만한 파이프 하나씩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여기가 비가 와서 물이 다 펑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물이 출렁출렁 거리다가 펑 터질 수 있잖아요. 물을 빼는 조그만 파이프 박혀 있다고요. 지지설, 배수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뭐 특별히 외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뭐 이것 갖고 뭐 X로 나온 출제된 적도 없고 X로 나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451쪽에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대지의 조경이 있습니다.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땅바닥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건축법의 이러저러한 규정들은 그러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그러니까 콘크리트 면적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나무 심는 거니까 땅바닥 얼마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과 9번이 저 아래 떨어져 있는데요. 1번은 녹지지역, 9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합치면 뭐가 되고요? 녹관농자이죠. 녹관농자는 나무 안 심어도 된다고요. 주변이 다 나무니까요. 그러니까 2, 3, 4 공장입니다. 2번, 3번 찌그만 공장이요. 그러니까 땅바닥 5천 미만인 공장. 3번은 바닥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그러니까 4번은 산업단지의 공장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크게 조경을 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5번, 그러니까 그 소금기 있는 땅인데 나무 심어봤자 소금들 고생만, 나무를 심어봤자 소금 때문에
나무들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나무 심지 않아도 된다. 6번 축사. 돼지들이 꿀꿀꿀 우리 돼지들이 사는 대지에는 왜 나무를 안 심어주냐고요. 이제 건축법에서는 돼지들아 미안하다. 사람들 돈 없다. 사람부터 살고 보자. 나무 안 심어도 된다고요. 7번 도시공기시설 부지나 예정지에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년 쓰고 버릴 거잖아요. 나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8번 물류시설 찌그만 것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인데 셋째 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조그만 물류시설도 나무를 심어라는 거죠. 10번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시고요. 452쪽이요. 4번 공개공지 확보가 있습니다. 공개공지요.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그 의자들이 있잖아요. 벤치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나와서 누구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그 하루 담배 피는 아저씨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했지만 요즘에는 뭐 무슨 요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서 피고 있잖아요. 아유 저기 안에 들어가서 피고 싶을까. 아무튼 뭐 원숭이 구경하듯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그 터미널 앞에 그 자리들이 다 뭐예요? 공개공지죠. 뭐 시골에서 외숙모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버스로 올라오시면 만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오실 수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물론 이제 더 시간이 딱 뭐 여유가 되면요. 버스에서 내리는 곳까지 가서 그러니까 맞으시면은 외숙모가 기분은 더 좋으시겠죠. 아무튼 등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공개공지죠. 그러니까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꼬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거기에다 또 사람들 많이 꼬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을 거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내놓으라고요. 공개공지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죠. 공개공지를 땅 면적 10%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럼 바글바글 지역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일준상준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라.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놨으면 그러니까 땅이 줄어들었고 건물이 날씬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1.2배 더 붙이게 해준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하나씩 가도록 하죠. 바글바글 지역이요. 4-1번 다음 지역에 담은 건축물은 작은 1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도시구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주상공 중에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바글바글이 아니죠. 조용한 거고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다 바글바글인 거고요. 공업지역에 전용공업, 도가스, 일반공업, 공업단지 거기는 바글바글이 아니죠. 결국 준, 상업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과 그러니까 일준상준과 도시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2번 다음 건축물 지을 때에는 2-1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가지 그러니까 뭐 문화집회, 종교,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러니까 2번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갖고 시험에 나왔으면 6가지 앞글자 해서 어떻게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나온 적이 없다고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앞글자 해서 외울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4-2번 공개공지 요건 동그라미 1번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바글바글 지역에 바글바글 건축물 이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죠. 바글바글 지역이 아니거나 또 아니면 바글바글 건축물이 아니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똑같이 건폐율 50%가 허용된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 그러니까 건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이 올라섭니다. 여기는 공개공지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1000짜리 땅에서요. 그러니까 10%를 공개공지로 내라고요. 그러니까 10%를 냈으니까 100을 냈으니까 남은 땅이 얼마예요? 900이죠. 거기에 똑같이 50%를 적용해도 건물이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거죠. 450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450으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면 이게 만약에 똑같이 10층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5,000이잖아요. 여기는 4,500이죠. 매장 면적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들 반발이 심하겠죠. 화내지 마. 원래 건 찾아먹게 해줄게. 물론 법에서는 옆으로도 붙일 수 있다고 해주지만 그건 아주 뭐 특별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위로 붙이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붙여서 원래 면적은 찾아먹게 해준다.
1.1배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1배 안 된다고요. 일간 베스트 거기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너무 좀 극단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륜에 어긋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1배는 아니라고요. 1.2배라고요. 1배에서 450 더 붙여봤자 4,950 아직 여기에 못 미치잖아요. 1배가 아니라 몇 배까지요? 1.2배까지 위로 더 붙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4-10번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사람 쉴 수 있게 하자고요. 동그라미 2번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그라미 3번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 쪽이요. 453쪽 보시면 용적률 높이 완화. 뭐 동그라미 1번 법에서는 55조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아니면 56조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넷째 출점 시행령에서는 다음 범위에서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이요.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에서 더 풀어졌으면 그에 따르자고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작은 1번 용적률 1.2배 이하, 그러니까 높이 기준 1.2배 이하에서 정한다. 동그라미 2번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 그런데 공개공지를 내서 그러니까 그 이쁜 짓 했으면 그러면 요거와 똑같이 원래 건 찾아먹게 해준다. 혜택은 주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개공지 규정이고요. 453쪽에 그러니까 굵은 5번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최줄 괄호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짓고 사람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해놓으면 작은 땅에다가도 뭔가 아무튼 하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고요. 작게 쪼개지 마라. 작은 1번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녹지지역은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60, 그러니까 공상은 150, 그러니까 녹지는 200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갑 돌아오시잖아요. 갑자. 그러니까 을미년 태어나신 분 다시 을미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고요? 60이죠. 환갑 다시 돌아왔다고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인생의 주기는 60이고요.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200, 이태백 있죠. 중국신 200, 이태백이 있는데 술 먹고 어디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백 녹지지역에 누워있다. 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괄호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두째 줄이요. 기준에 미달리게 분할할 수 없다.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아직 저쪽은 우리가 안 봤네요. 그런데 그러면 익숙한 걸로는 건폐율로 볼까요? 이 지역이 이 땅이 100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50%에서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0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500.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로 하죠. 1000분의 500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아까 작게 쪼개지 마라.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 1000짜리 땅을 이렇게 쪼개서요. 그러니까 여기를 400, 여기를 600으로 쪼개면 돼요? 안 되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법에 어기지 말라고요. 50%면 땅바닥이 600이면 얼마야 돼야 돼요? 300이어야죠. 물론 500짜리 건물을 설렁설렁 톱질이야 큰 톱 갖고 와서 여기를 200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썰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또 건물을 썰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 땅 맹지잖아요. 돌에 불났을 때 도망갈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것저것 기준도 법에 어긋나게 쪼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준도 따져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는 거지 그 규정을 외울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보신 게 대지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죠. 일필지 일대지, 대지 안전, 그다음에 조경, 그다음에 공개공지, 분할 제한, 이러저러한 것들 어느 것들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2절 내용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